인력관리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종합적이라서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무작정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채워 넣으면 됩니다.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랑 get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사람 인력 관리소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는 2개여야 하고 get사람은 1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 실행했을 때 add 사람은 이런 문자가 나와야 되고 얘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되고 메서드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et사람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름, 번호 get사람의 리턴 타입이 사람인 이유는 실행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하는 건 사람 클래스로 만든 사람 객체 리모컨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이드는 말 그대로 진짜로 사람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러면 출력문이 있으니까 번호가 아니라 나이죠. 나이가 퍼센트 디살인 몇 번째 사람 누구가 추가됐다 라고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나이랑 이름 차례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get사람은 잠깐 추적 처리해두고 자기소개 메서드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get사람에 관련된 내용만 추적 처리해 놓으면 인자가 잘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번호는 아직 이렇게 고정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나이랑 이름은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다고 나오는 사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꺼내려면 지금은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출력으로만 추가됐다라고 나오고 실제로 넣고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받아온 사람의 정보를 조합해서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둬야 되죠. 그냥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추가됐다라고만 문구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로 사람 타입으로 사람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객체한테 밖에서 받아온 정보를 사람 객체 내부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사람 객체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이름이랑 나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자,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인자를 이 사람이라는 타입으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겟사람에서는 일단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타입으로 사람 객체를 하나 리턴 해가지고 오류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기소개 할 때도 이거 출력 나오도록 일단 그러면 이 코드상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실행해 보면은 잘 나옵니다. 여기가 다 똑같다는 것만 빼면은 그러면 여기도 자기소개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번호, 이름, 나이. 이름이랑 나이는 객체 내부의 변수에서 가져오니까 상관없는데 번호는 없죠. 일단 번호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없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 중에 번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오류는 없고요. 다시 실행해보면 번호는 0이라고 나오고 이름은 널, 나이도 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리적인 부분만 공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많은 게 있는데 절대로 한 번에 다 안 했죠. 그냥 필요한 거 먼저 채워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필요한 걸 채움으로써 문법 오류 제거했죠.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부분을 챙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add사람이라는 메서드 3번 실행하고 있고요. get사람이라는 메서드 3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get사람 할 때마다 자기소개도 실행하고 있고 그 실행하고 있는 주체는 전부 다 다르고요. 이제 누가 뭘 하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관리소 객체가 하나 있고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 사람 객체는 없죠. new 사람 안 했으니까. 그리고 add 사람 할 때마다 사람 객체가 하나씩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됐다고 그때그때 나오고 있고 나중에 또 get사람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사람 객체를 리턴하죠. 사람 객체를 리턴해가지고 이 자리에 리턴한 사람 객체 리모컨 복사본이 변수로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드 사람 할 때마다 사람 객체 새로 생겨가지고 A 사람이라는 변수에 사람 객체 리모컨이 들어가면 이 리모컨 밖에서 받아왔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은 사라지겠죠? 지역 변수니까 애드 사람이 끝나고 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홍길순 33살인 사람은 힘 영역에 혼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연결된 객체, 연결된 변수도 사라진 채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면 이게 사람 인력 관리소라는 객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리모컨과 애드 사람과 겟사람이라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편하게 애드랑 겟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람 한 명 추가할 때마다 이 메서드 안쪽에서 사람 객체가 하나씩 생기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 사람의 번호를 토대로 추가했던 사람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애드 메서드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자면 여기서 사람 객체가 하나 생기는데 얘는 이걸로 해야겠다. 자, 이게 사람 객체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객체는 A 사람이랑 연결되고 사람 객체 내부에는 또 가지고 있는 게 변수 3개에다가 버튼 1개 있습니다. 변수 3개는 이거 하나로 표현할게요. 곱하기 3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버튼 자기소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 객체를 갯사람을 통해서 번호에 맞게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애드 사람 할 때마다 생성되는 이 사람 객체를 보존해야겠죠? 보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 사람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애드 사람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져요. 근데 사람 객체는 힘 영역에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딘가에 저장을 잘 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지역 변수라서 얘는 한계가 있으니까 메서드의 끝이 그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전역 변수 이용하면 될 거고 메서드 외부에 있는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나야 사라지니까 메서드가 끝나도 사라질 일이 없죠. 전역 변수로 연결해 놓으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번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을 보존하는 건 전역 변수 이용해가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여기가 계속 1번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애드 사람 할 때마다 번호가 추가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왜냐면 순서 말 그대로 진짜 순서니까. 번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호. 자, 일단은 여기서 사람 한 명 추가될 때 애드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번호, 속성 추가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으로 추가된 사람의 번호를 먼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람 번호. 그럼 이제 여기 1번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d번이라고 한 다음에 번호 이름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번호 이런 게 없죠. 자,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한 다음에 이 생성자 내부에서 마지막 사람의 번호를 영어로 초기화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를 만들자마자 실행되는 이 생성자에서 마지막 사람 번호의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애드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추가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추가될 때 번호 있잖아요. 번호. 첫 번째로 추가되는 사람의 번호는 맨 마지막 사람의 번호에다가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포맷을 맞추도록 할게요. 인트 번호는 마지막 사람 번호에다가 1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애드 사람 실행할 때 0에다가 1 더해져서 번호에 1 들어가고, 이 1을 가지고 있는 번호는 첫 번째 사람 객체의 번호라는 속성에 저장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1번째만 3명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이 순서가 그대로 증가하려고 하면은 마지막 사람 번호를 증가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이 추가됐으면은 마지막 사람 번호가 증가해야 두 번째 사람 홍길동이 들어올 때 번호가 1 더하기 1 해서 홍길동은 2번이 될 거니까. 이렇게 추가됐다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번호를 1 증가시켜 주면은 이제는 1, 2, 3 순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사람의 번호는 전역 변수죠. 메서드 외부니까. 얘는 값이고 얘는 변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잠깐. 처음에 0이 들어갔다가 add 사람 해서 첫 번째 사람 추가하고 나면은 얘는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add 사람 할 때 두 번째 사람의 번호가 1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처음에 0인 상태로 번호가 1이 되면은 그 다음에 1은 마지막 사람 번호로 들어가서 두 번째 add 사람 진행할 때 마지막 사람의 번호는 1일 거니까 1 더하기 1 해서 2가 두 번째 사람의 번호로 정해지고,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2가 두 번째 사람 추가하고 나면 번호 2가 마지막 사람의 번호 값이 되니까 세 번째 할 때는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겠죠.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얘로 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1씩 증가할 거고 뭘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번호는 증가할 때마다 값이 바뀔 거고 번호가 바뀌니까 마지막 사람도 바뀌게 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add 사람을 지금 코드 내에서 총 3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객체도 3번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최소 3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보존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죠? 왜냐면 여기서 실컷 조립해가지고 저장해뒀더니 불러오지 못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갯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만약에 이 안쪽에서 어떤 로직이 구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add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 객체는 불러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역 변수라서 보존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전역 변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타입을 이 밖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해야 된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사람 인력 관리소 내부에 마지막 사람 번호라는 장부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사람 번호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 번호는 이렇게 잘 저장이 되지만 이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존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종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사람의 정보 저장 가능. 그래서 이 종이 내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이력서 같은 거 보면은 한 사람당 A4 하나씩 있죠? A4 크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 명의 이력서가 있는 거고, 그것처럼 사람의 정보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한 장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뒤로 여러 장이 더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 타입의 A 사람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종이 한 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종이가 총 3장 되는 겁니다. 사람이 총 3명 저장될 수 있는 종이인 거죠. 각각의 한 장당 각 사람이 저장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 객체를 만든 뒤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립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가 1이고 그 다음에는 2고 그 다음엔 3이고 1씩 증가한다는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번호가 1이라고 한다면 A 사람 0 여기에다가 A 사람이 가진 첫 번째 사람 객체 리모컨을 줄 거예요. 그러면 홍길수는 보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else if 해서 또 번호가 2라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의 리모컨을 A 사람 1에다가 줌으로써 홍길동도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면 3명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죠. 정리하자면 이래요. add 사람 메서드 내부에서 이 번호는 추가된 사람의 순번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해준 거는 추가된 사람을 조립하고 그리고 그 조립한 사람의 번호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장부에다가 저장함으로써 보존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메서드 외부에 있잖아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빈 종이로 남아 있는 거죠. 여기는 이 객체는 갈 곳이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여기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밖에서 받아온 번호가 1이라면 1번 사람을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때는 1번 사람이 저장된 1번 사람의 리모컨을 돌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또 2번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갯사람 2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2번 사람 주면 되는데 2번 사람은 A 사람 1에 저장돼 있죠. A 사람 1이 가진 리모컨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3명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리턴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add 사람을 3번밖에 안 한 사람, add 사람 3번밖에 안 한 상황에서 get사람 번호 4 이걸 준다. 그럼 4번 사람은 없는데 줄 필요가 없죠. 이때는 널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번호가 없는 경우에요. 요구한 순번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땐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얘네들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33살 첫 번째 사람 잘 불러오고 있고, 두 번째 사람 20살 홍길동 잘 불러오고 있고요. 30살인 세 번째 사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때 마지막 사람의 번호라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됨과 동시에 이 애드 사람이 실행된 경우에 마지막 사람의 번호 더하기 1 해서 이 사람의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번 정해지고 나면 마지막 사람의 번호는 1로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그 증가한 1에다가 1을 더해짐으로써 두 번째 사람을 애드할 때 번호가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드 사람을 진행하면서 인자로 주어졌던 정보를 받아와서 사람 객체로 조립하고 있고요. 번호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애드 사람이 실행되는 흐름이었고, 여기서는 겟사람이 1번 사람을 요구하면은 번호에 따라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으니까 얘를 리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연결된 첫 번째 사람 객체 리모컨 복사본이 이 자리에 남아서 A 사람 1, 메인 메서드 안쪽에 A 사람 1로 들어감으로써 첫 번째 사람 객체 1번 사람 홍길순 객체랑 연결되는 거죠. 그 객체한테 자기소개라는 거 시키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불러와가지고 나는 누구, 몇 살, 몇 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2번, 4번, 2번 사람, 3번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안 하면 지금은 불러올 수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사람 0이랑 1이랑 2는 어때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안 넣어졌으니까.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 이유가 나와 있죠? A 사람 1이라는 변수, 여기가 아니라 메인 메서드 안쪽, 여기가 비어 있어요. 왜냐면 넣어주질 않았으니까 돌려줄 때도 넣어주지 않은 걸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한테 자기소개라는 메서드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겠다. 왜냐면 여기가 널이라서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주체가 널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번에는 리턴에서 이걸 안 하면 널 값만 리턴 되니까 똑같이 널 포인터 익셉션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어서 이 코드의 전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안쪽입니다. 메인 메서드. 코드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메인 메서드 안쪽이라고 한다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사람 인력 관리소 변수가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랑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 인력 관리소 객체는 안쪽에 마지막 사람 번호 하나 있고 그리고 사람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가 add get 하나 있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한테 버튼을 3번 누르고 있는 겁니다. 3번 누르고 있으면 이 add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사람 객체를 만들어요. 번호도 번호지만 사람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A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너무 크게 그렸네. 사람 객체 연결해줍니다. 리모컨을 좀 작게 그릴게요. 색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얘가 그런 다음에 이 사람 객체 내부에 번호, 이름, 나이 버튼 한 개 있죠. 번호, 이름, 나이, 그리고 버튼. 자, 이런 객체랑 연결된 변수에 있는 또 복사본 그 리모컨을 번호에 따라서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저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변수는 add 메서드가 끝나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add 사람 3번 할 때마다 이 리모컨을 외부에 있는 변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불러오죠. get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는 이런 변수가 하나 있고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3개 있고 얘는 헷갈리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A 사람 1, A 사람 2, A 사람 3. 메인 메서드 안쪽 변수예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도 쓸까? 얘는 근데 0으로 시작하니까 0, 1, 0, 1, 2라고만 쓸게요. 인덱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get사람을 통해서 얘가 뭘 하냐면
번호를 비교하는 if문이죠. 인자로 받아온 거 있죠. 인자로 받아온 거. 여기다가 여기가 인자 있다는 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번호, 이 번호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온 번호가 1이다 그러면 0번 사람을 돌려줘요. 0번 사람이 아니라 1번 사람. 번호가 1일 때 1번 사람 리턴. 1번 사람은 근데 A 사람 0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다. A 사람 1 안에 있는 리모컨 그래서 A 사람 0이 가지고 있던 이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을 A 사람 1에다가 주고 번호가 2면은 A 사람 2에다가 A 사람 1에 있던 리모컨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A 사람 2에 들어있던 리모컨을 3번 사람 A 사람 3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A 사람 1, 2, 3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이 변수들은 사람 객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A 사람 1과 연결됐던 첫 번째 사람의 객체 내부에서 자기소개를 누르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흐름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 3명 저장한 상태에서 4번 네 번째 사람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네 번째 사람 추가하면은 불러올 때도 똑같이 갯사람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번호도 4라고 해야 되고 저는 4번 그리고 나서 애드랑 get에서 사람을 추가하고 불러오는 방식이 else if를 추가해가지고 불러오는 거잖아요. return 뭐 A 사람 3 A 사람 3에다가 번호가 4번인 사람의 리모컨을 복사해줘야 되는데 A 사람 3은 없잖아요. 또 추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사람 추가할 때마다 add 메서드 안에다가 else if 이거 증가시켜야 되고 추가해줘야 되고 get사람 할 때마다 이것도 추가해줘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런 메서드를 실행시켰으면은 그냥 알아서 이런 변수 생성할 필요 없이 어딘가에 저장돼 가지고 불러올 때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get사람 메서드 실행시키면 얘가 리턴만 해주면 돼요. 내가 이런 코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 없이.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사람이 많아졌을 때를 대비한다면 계속 이러고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안 쓸 거예요. 자, 넣어줄 때도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장도 따로따로 낱개로 갖고 다니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 뒤에다가 보면은 숫자를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했죠? 0, 1, 2, 3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변수라서 쓸 일이 없었을 뿐이죠. 배열이랑 접목시킬 거예요. 배열. 여기 클래스 안에다가 사람 배열 객체랑 연결될 변수 사람들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라는 변수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객체를 만들 건데 공간이 100개라고 한다면 잠깐만 사람들 new 사람 배열 객체랑 연결될 변수에다가 new 사람 이거는 되네. 이렇게 할게요. 못 알아먹는다고 하니까. 여기 안에 이 배열은 인덱스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객체의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인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다가 넣어줄 건데, 넣어줄 때 이렇게 했던 거를 어떻게 넣는지 좀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에다가는 처음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 객체랑 연결된 A 사람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0번 인덱스에다 넣어주고요.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는 1번에다가, 세 번째로 들어왔을 땐 2번 인덱스에다가. 인덱스라는 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생성된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인덱스랑 사람의 순번 관계를 보세요. 자, 0번 인덱스일 때는 사람의 순번은 1이죠. 1번 인덱스일 땐 사람의 순번은 2고요. 1씩 차이 나잖아요. 번호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사람 객체는 계속 add 사람 실행돼서 만들어질 때 인덱스가 자꾸 커지면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번호는 증가하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줄 썼던 게 이거 한 줄로 끝나는 거고요. 빼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요구한 순번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는 일단 지워뒀다가 불러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된 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배열에서 번호 마이너스 1. 그러면 1번 사람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를 받았으면은 1-1 해서 첫 번째 사람이 들어있는 0번 인덱스에 사람 리모컨을 리턴할 거고, 2번 사람 불러오라고 했으면 2번 사람은 1번 인덱스에 있으니까 1번 인덱스에 있는 리모컨 리턴해주고. 다 한 줄로 가능하잖아요. 실행하면 4번 잘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해되시죠? 테스트 케이스를 늘려가지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을 도입함으로써 바뀐 변화는 5번 사람을 추가하고 5번 사람을 추가하고 불러오는데 그냥 메서드 실행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분명한 게, 이 사람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의 개수가 유한하죠. 100명까지 다 찼어요. 즉 add 사람을 100번째까지 썼다가 101번째 쓰면은 사람들이라는 배열에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100번 인덱스는 없잖아요. 100명 저장할 수 있으니까 99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레이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도 라이브러리인데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게시판 만드는 거 들어가면 자주 쓸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번 더 풀어주세요. 혼자 따로. 이제 정답은 안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풀다가 모르겠으면 영상 참고하시면 되니까